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유진입니다. 중공의 애국심 세내 블록버스터 설날 영화 장진호의 수문교는 허풍이 지나쳐 2월 2일 중공군 대변지 해방군보의 기사를 발표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기사에 언급한 사실은 영화에 속아 눈물을 흘린 수많은 관객과 민족주의 성향 네티즌 샤오분홍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영화 속 수문교는 극도로 위험한 고기에 위치한 요충지로 미군 철수 시 유일한 통로입니다. 중공군은 미군을 철수를 막기 위해 교량을 3차례 폭파했고 미군은 교량을 3차례 다시 복구해 철수했습니다. 이 다리와 관련해 중공군은 해방군보에 중공군 부사단장 1명이 직접 벼랑끝을 둘러본 결과 미군이 교량을 복구하려면 반년은 좋게 걸릴 것이었다. 그러나 미 공군은 C-119 대형 수송기 8대로 일본에서 가교 장비 8세트를 가져와 파괴된 벼랑에 적재 중량 50톤의 어떤 탱크와 차량도 건너갈 수 있는 교량을 세우는데 3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문교 전투는 중공군의 군사 기술력이 약해 도저히 미군과 대적할 수 없음을 드러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의 전쟁에 대해 류보청은 난징군사학원 연설에서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의 한 병단 병력이 미 육전 1사단을 포위해 섬멸은커녕 미군보다 10배나 많은 대가를 치렀으며 미군은 전근제적으로 철수했고 부상자와 무기 장비도 모두 가져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중공군의 미련한 장교들 지휘하에 젊은 중국 군인들이 혹한의 추위 속에서 방한복과 식량의 공급 부족과 김씨 일가 독재 정권을 위해 귀중한 목숨을 헛되이 내던졌다는 사실을 여러 자료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애국 세뇌편 수문교 장진호 전투는 마치 중공이 중국 젊은이들을 속여 전장에 보내 죽게 한 것처럼 진실을 모르는 중국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군 기록에 따르면 미국은 당시 10만 5천 명의 병사, 1만 7,500대의 차량, 35만 톤의 물자를 철수시켰으며 모든 부상자와 무기 장비는 물론 현지 민간인 9만 8천 명도 미 육전 1사단을 따라 철수했습니다. 미 해군은 당시 제90 특전함대 소속 193척의 각종 운수용 선박을 동원했습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화물선은 미 해군의 승리선 메르디스 빅토리호입니다. 미군은 북한 피난민 철수를 위해 배에 있던 설비를 철거하고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그 결과 이 배는 1만 4천 명의 북한 피난민을 대피시켰습니다. 이 배는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선박 대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철수한 이들은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맞춰 일하며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처럼 매일 배를 골고 김아무개 만세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5일 베이징에서 펑사이를 만나 저녁 식사를 했으며 그날 펑사이는 프랑스 스포츠 매체인 팀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사라지지 않았고 누가 나를 성폭행했다고 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IOC는 7일 성명을 통해 펑사이와 바흐는 지난 5일 올림픽 클럽에서 전 선수 위원장인 코스티 코번트리와 IOC 멤버 등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서에는 펑사이 성폭행 의혹이나 IOC 위원장 바흐가 이 의혹에 대해 조사를 압박하고 요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펑사이가 5일 저녁 중국과 노르웨이 클링 경기 등 동계올림픽 경기를 현장 관람했다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은 펑사이가 왕관 중국올림픽위원회 관리의 안내를 받아 스포츠 매체 팀보의 지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펑사이는 인터뷰에서 IOC 위원장 바흐가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특별히 시간을 내 그녀와 만찬을 함께하며 즐거운 토론과 교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흐가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계획을 묻자 은퇴를 결심했다고 답했습니다. 펑사이는 스포츠 매체 팀보에 나는 세상에서 정발해 본 적이 없다. 단지 내 친구나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사람들과 같은 많은 사람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왔기 때문에 나는 너무 많은 것에 답장을 보낼 수 없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펑사이는 또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을 고발한 적이 없으며 지난해 11월 그러한 주장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삭제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펑사이는 게시물을 삭제한 것에 대해 외부에서 내가 올린 글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나는 내 본의가 더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며 언론이 더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펑사의 최근 소식에 대해 한 네티즌은
중공의 비정상적이고 악한 집단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나온 결과다. 중공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당의 뜻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할 수 있다. 펑사이가 중공의 커다란 감옥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하고 TV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2년 2월 6일 일요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 단체전에서 미국 태생의 중국 대표팀 선수 19살 주희가 올림픽 첫 출전 경기에서 넘어지는 실수를 연발해 중국 누리꾼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그녀는 7일 월요일 경기에서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주희는 압박감이 너무 커 두 경기 후 빙상 경기장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언론에 털어놓았습니다.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이틀째인 일요일에 가장 먼저 등장한 주희는 스케이트장에 들어가 경기를 펼쳐 보였으나 긴장한 듯 실수를 거듭하며 넘어졌습니다. 점수 발표를 기다리는 주희는 눈물을 흘렸고 최종 점수는 47.03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피겨스케이팅 단체전에서 중국 대표팀은 순위가 3위에서 5위로 떨어졌고 프리스케이팅 종목에 아슬아슬하게 진출했습니다. 신화스포츠에 따르면 베이징 시각으로 2월 7일 정오 2022년 베이징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단체전이 수도체육관에서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대회에서 중국 선수 주희가 쇼트 프로그램 실수를 한 후 이어 또다시 실수를 거듭해 결국 중국팀이 50점으로 단체전 5위를 차지했지만 이 종목에서는 중국의 동계올림픽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중국 웨이보에서 주희의 실수라는 해시태그가 몇 시간 만에 2억 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저녁에는 그 주제가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희는 2002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중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2018년에 그녀는 중국팀을 대표하여 피겨 대회에 출전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자신의 영문명을 주희로 바꿨습니다. CNN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밖에서 태어난 외국인 선수 10명 이상을 기화시켜 중국의 이번 동계올림픽 성적과 메달 수를 끌어올리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불거진 주희에 대한 비판은 중국으로 기여한 선수들이 중국을 대표해 받는 압박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